점검 보고서를 자동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필요한 게요. 먼저 카카오톡입니다. 반드시 컴퓨터에 카카오톡이 이렇게 깔려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카톡을 보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입력을 해서요. 카카오톡에 들어가 봅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제가 초대한 방에 들어갑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다 찍어놨기 때문에요. 자, 문제 없이 다 돼 있는데요. 만약에 중간에 초대된 사람이면은 여기에 인증을 하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인증에 관한 여부도요. 제가 설명서에 넣어놨으니까 그 인증을 하시면은 모든 내용이 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간 현장 주소부터 모든 내용이 다 나와야 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중간에 참여한 사람은 인증을 하셔가지고 꼭 들어가셔야 전체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요, USB에다 이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서 보고서 자동화 프로그램 버전 3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업데이트하지 않음을 해서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정품이 아니기에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데요. 여기서 닫기를 눌러서 그냥 무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 창을 꼭 이제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대를 좀 해서 편히 보겠습니다. 아파트 이름과 현장 주소를 넣습니다. 자, 그것은요. 고덕 신도시 자연앤 자이라고 이 위에 써 있습니다. 그 날짜는 1월 12일입니다. 새로운 버전의 시트인데요. 자, 여기서요. 전체 점검표 필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아파트의 정보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요. 고객한테는 깔끔한 시트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넣어야 하는 부분은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다가 아파트 정보를 넣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고덕 신도시 자연앤 자이라고 했죠. 거기에 대한 정보를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고덕 신도시 자연앤 자이 연면적 이렇게 치면은 각종 아파트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요. 고덕 신도시 자연앤 자이 아파트 여기서 정보가 나오죠. 이 정보를요. 그대로 가져와서 필요한 정보를 넣으면 됩니다. 자, 도로명 주소 나와 있죠. 자, 좀 잘 안 보이고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현장 주소 집어넣습니다. 점검자 이름 집어넣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고덕 신도시 자연앤 자이라고 했습니다. 아파트명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언제 세워졌나 사용 승인을요. 2019년에 세워졌죠. 2019년 집어넣습니다. 이것은요. 엑셀이 좀 칸이 좁아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좀 늘리면 됩니다. 2019년 넣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넣습니다. 자, 엑셀에서는 앞에 공이 있으면은 공이 없어집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간단합니다. 자, 이거 보이죠? 작은 따옴표 하나 넣고 앞에 공을 넣으면요. 공이 들어갑니다. 다 뭐라고 했죠? 앞에 작은 따옴표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연면적 집어넣습니다. 세대수 몇 세대였죠? 755세대 구동. 그리고 책임 성능 점검원은 자, 특급입니다. 그래서 특급 인원 중에서요,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요, 수첩번호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보조는요, 특급 이외에 중급이나 초급입니다. 그래서 중급이나 초급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수첩번호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점검 일자는요, 자, 그 카톡 상단에 있는 날을 적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고덕신도시 1월 11일이네요. 12일. 자, 1월 12일. 난방 형태는요. 자, 난방 형태 지역 난방이죠. 난방 방식이 지역 난방입니다. 자, 지역 난방이라는 이야기는요. 아파트에서 개인이 보일러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요. 아파트에서 지역 난방 공사에서 뜨거운 난방수를 가지고 와서 난방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담당자는요, 아파트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자, 아파트는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 여기요, 기계성능 점검원인데, 혹시 기계 선임 이름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성능 점검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담당자의 이름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자, 담당자가요, 나 담당이라고 이름을 적겠습니다. 자, 등급은요, 자, 임시 등급도 있고 초급, 중급이 있는데, 임시는 한마디로 이전부터 아파트에 일을 해서 그냥 주어진 등급이 임시 등급입니다. 임시 등급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선임인은요, 언제 이 아파트에서 이제 선임이 되었냐, 언제 이 아파트에서 이제 기계 선임으로서 일을 시작했냐, 그 날짜를 적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지관리 교육은요, 이제 그 등급을 따면은 선임을 걸면요, 6개월 이내에 유지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2024년 4월 17일이니까요. 10월 17일까지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보수교육은요, 수료일부터 3년 후에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트를 채우면요, 어떻게 되냐? 자, 모든 내용이 다 이렇게 기입이 됩니다. 모든 내용이요. 모든 시트에서 다 점검자 기록이 되고, 모든 내용이 다 기입이 되게 됩니다. 점검자, 점검 일자.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표가 있는데, 자, 이 장비에 대한 내용은요, 꼭 적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적냐? 이것은요, 현장에서 성능 점검을 했던 사람이요,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기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요, 자, 실제 성능 점검한 사람이 만들어준 장비 현황표입니다. 저희 기사님이요, 장비 현황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있는지 있습니다. 열교환기 있죠? 팽창탱크 있죠? 펌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요, 그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항온항습기, 공기조화기, 이렇게 장비들이 있네. 이 내용들을요, 수량까지 해서 잘 적으셔야 합니다. 자, 컨트롤 C 해서요, 윈도우즈 쉬프트 S를 누르면 캡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캡처를 해서요,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캡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윈도우즈 쉬프트 S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이것을 누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은, 자, 키보드 보이시죠? 자, 키보드에서 이 윈도우즈 키가 있고 쉬프트가 있고 S 키가 있는데 윈도우 쉬프트 S를 동시에 누르면 캡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열교환기 5개, 팽창탱크 5개, 펌프 40개. 열교환기 5개, 팽창탱크 5개, 펌프 40개.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요. 꼭 작대기 아니면은, 자, 이 오자, 이거 0이 아니고 오자 표시입니다. 영어 오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작대기 아니면 오를요, 꼭 넣어 주셔야 합니다. 안 넣어주면요, 다른 거하고 다 이어져서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붙여서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거 표시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위생기구 설비 뭡니까? 화장실이죠, 우리가 아는. 화장실 모두 없는 아파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고저수조, 웬만해서는 아파트에 다 있습니다. 자, 저수조는 뭐죠? 물을 받아놓고 물을 공급해주는 장치입니다. 물론요, 직수 방식이라고 해서요, 그냥 수도관을 따와서 공급을 하는 아파트도 있지만은, 대부분은요, 고저수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 급탕 설비. 자, 개별 난방. 한마디로, 개인이 수도를 받아서 난방을 하는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요, 전부 다요, 급수, 급탕 설비 있습니다. 자,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 설비.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에서 오배수, 오수배수 나오겠죠. 당연히 이런 오배수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오수배수 없는 시설 없습니다. 그리고 배관은 당연히 있죠. 배관 없는 아파트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덕트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자, 덕트가 뭐죠? 자,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환기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환기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왜요? 지하 주차장이 있으면은 이런 환기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하에서 이제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덕트가 있어야 합니다. 자, 덕트 설비 이해 안 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공기의 통로를요, 바람의 통로를 덕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웬만해서는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보온 설비 있습니다. 자, 보온 설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죠? 배관이 얼어서 터집니다. 자, 자동 제어 설비는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 제어 설비는 간단하게 말해서 컴퓨터와 같은 건데요. 자, 아파트 자동 제어 설비 모르시면 늘 검색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 내에서 난방이나 급탕이나 아니면은 물탱크 같은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자동 제어 설비라고 합니다. 자, 모르시면은 늘 이렇게 구글을 검색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안 그러면 모르고 이거 쓰면은 시간 낭비입니다. 도움도 하나도 안 되고요. 그냥 시간 낭비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일러에 대한 정보도 있고, 자, 지하 주차장에서 물이 고이겠죠. 자, 거기에 대한 배수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컴퓨터로 제어하는 시스템을요,
자동 제어 설비라고 합니다. 근데 오래된 아파트는 컴퓨터가 안 되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방은 방진, 내진 설비. 웬만한 아파트에서는 방음, 방진, 내진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방음 안 되는 아파트라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거의 없겠죠? 자, 그래서 자, 위생기구 설비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무조건 있는 겁니다. 위생기구 화장실 없는 관리사무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급수 급탕 설비. 자, 개인 보일러가 아닌 이상, 개인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 고저수조 있습니다. 자, 5배수 통기 및 우배수 설비 있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오수 배수가 흐르는데 이에 대한 시설이 없다. 냄새나 못 살겠죠? 배관 설비 있습니다. 배관 없는 아파트 없습니다. 덕트 설비 웬만해선 있습니다. 왜죠? 자, 지하 주차장이 있으면은 뭔가 환기도 시키고 그래야 하잖아요. 덕트 설비 있습니다. 제가 깜빡했는데 환기 설비도 웬만해서는 있습니다. 자, 자, 환기장치하고 덕트하고 좀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한번 보시면은, 자,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없고요. 자, 그러면은 다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환기 설비가 있습니다. 환기 설비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환기 설비가 있고, 이 환기를 시킬 바람의 통로를 덕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환기 설비가 있으면 덕트가 무조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기 설비와 이 덕트 설비는요, 세트 메뉴입니다. 자, 천천히 눈여보십시오. 이게 아파트에서 웬만하면 있어야 있는 설비입니다. 그럼 간혹 없을 수 있는 설비는 뭘까요? 자동 제어 설비죠. 옛날 아파트는 컴퓨터가 없겠죠. 그리고 급수 급탕 설비. 옛날 아파트는요, 개인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은 정말 훌륭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분명히 들어올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 왼쪽은요, 숫자를 입력해줘야 하는데요. 여기서는요, 일식입니다. 자, 일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열교환기는 숫자 셀 수 있습니다. 팽창대가 숫자 셀 수 있습니다. 펌프 숫자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 위생기구부터 여기까지는요, 숫자를 센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자, 통째로 해서 성능 점검을 한다는 의미로 일식이라고 기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위생기구부터는 전부 다 일식인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그리고 반드시 있는 것은 숫자 써주셔야 합니다.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면 숫자 꼭 써주셔야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성능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개수가 다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써줘야 몇 개를 성능 점검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가 힘드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2번 시트에 있습니다. 자, 열교환기 5개입니다. 5개 50%는요, 2.5죠. 반올림에서 3입니다. 자, 3개 성능 점검해야 하고, 팽창탱크 5개 중에 100%니까 5개를 성능 점검해야 하고, 그 다음 펌프도 40개 있으니까 20%, 20개를 성능 점검해야 한다는 이러한 기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 시트, 자, 전체 점검표에서 숫자를 안 넣어주면은 이 모든 게 다 엉터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수량을 넣어줘야 몇 개를 성능 점검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량을 안 넣어주면은 성능 점검 개수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 왜 중요하냐면요. 이 표를 또 기준으로요, 1년 동안 성능 점검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짝대기나 동그라미 제대로 넣으시라고요. 짝대기나 동그라미를 넣으면은 계획서가 만들어지게 다 엑셀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짝대기 동그라미 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분명히 열교환기, 팽창탱크, 자, 냉난방 넣었고, 환기설비 넣었고,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넣었죠. 자, 그러니까 벌써 1년 계획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동화 시켰기 때문에요, 이것을요, 몇 번이고 확인하고 넣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황원항식기가 또 하나 있네요. 자, 황원항식기 넣어보겠습니다. 하죠?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다른 거 더 해볼까요? 패키지 에어컨이 4개 있다고 하겠습니다. 4개 있고 반드시 동그라미 쳐주셔야 합니다. 중요하니까 계속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 자동화 시켰고요. 좀 표에서 오류난 부분은 지금 바로 제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지금 전체 점검표 이 부분을요, 잘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50%를 차지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점검표하고 현황표하고 뭔가 목록 부분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 이게 점검표의 현황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이것은 장비 현황표입니다. 자, 장비에 대한 내용. 자, 한마디로 아파트에서 기계 선임이 하겠습니다. 기계 선임이요, 아파트에 있는 장비만 그냥 기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비 전부 다 장비입니다. 이 장비만 기입하는 거기 때문에요, 수량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성능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성능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 현황표 이외에, 자, 변기는 장비 아니죠. 변기도 확인해 봐야 할 거고요. 그 다음 또 고저수도도 장비 아니죠. 고저수도 확인을 해봐야 하고, 또 오배수 통기관들을 확인해 봐야 하고, 오수 정화 설비를 확인해 봐야 하고, 배관도 확인해 봐야 하고, 보온도 확인을 해봐야 하고, 자, 이러기 때문에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점검표가 장비 현황표보다 더욱더 큰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은, 자, 이해를 상당히 잘 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위생기구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일식입니다. 개수였다가 넣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위생기구 설비 웬만하면 있고, 급당 설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고저수도 웬만하면 있습니다. 5배속 통기가 무조건 있고요. 오수 정화 설비 정화조입니다. 정화조 있는 옛날 아파트는 있습니다. 배관 설비 없는 아파트 존재하지 않겠죠. 덕트 설비 웬만하면 있습니다. 왜죠? 환기 설비 요새는 지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요. 환기 설비가 있습니다. 자, 보온 설비 있습니다. 왜죠? 배관이 얼마 안 되니까요. 자동 제어 설비, 요즘 아파트, 컴퓨터로 제어되는 아파트 있습니다. 방음 방임 내진 설비 웬만하면 있습니다. 자, 이거 알면은 훌륭히 아신 겁니다. 자, 오늘 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부분이 이렇게 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아파트가 개별 난방이 아니라요, 집단 난방, 지역 난방인 경우에는요, 자, 이 마우스 보이시죠? 이것이요, 지역 난방 공사라는 이제 중온수를 공급해주는, 한마디로 10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을 공급해주는 업체에서 큰 배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줍니다. 89도인데요, 겨울에는요, 거의 105도, 115도 가까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물을 공급해주면은, 자, 이 물을 난방에서 그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89도의 물이 난방에 그대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요. 큰일 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찬물과 적당히 이렇게 찬물이 들어오죠. 찬물과 적당히 섞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온수, 지역 난방의 중온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이제 아파트의 물, 보통은 아파트의 물은요, 30도 정도 됩니다. 그 물과 이렇게 섞어줍니다. 자, 물론 좀 자세한 사항은요, 나중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고, 저도 최대한 간단하게 원리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도 이상의 그래서 거의 100도 가까이 되는 물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그리고 아파트의 배관도 이렇게 옆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서로 열만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물을 교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난방이 다 식어서 34도 정도 돼서 난방수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요, 당연히 아파트에서 다 쓰고 들어온 물이기 때문에요. 압력이 4.9바밖에 되지 않습니다. 압력이 낮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쓴 물이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다 아파트를 한 바퀴 돌고 온 난방수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요. 순환 펌프에서 밀어줍니다. 자, 밀어주고 여기서 열이 서로 쭉 섞여서요. 온도가 44도까지 올라가고요. 압력도요. 5.9바까지 올라갑니다. 한 1바 정도가 더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서 공급이 되고 아파트 세대를 한 바퀴 쭉 돌고 이렇게 온도가 내려와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열교환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열이 있다 보면은 배관이 팽창되거나 수축돼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팽창 탱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급탕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 중온수가 난방도 갔다가 이제 급탕도 가는 겁니다. 급탕도 가서요. 이제 우리가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요. 급탕을 이제 쓰는 거죠. 이 급탕을 쓰고요. 이제 급탕에 좀 이제 물이 남았다 싶으면은 이제 이게 지금 다시 45.7도로 약간 내려가서요. 다시 돌아오고, 자,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압력이 좀 줄어드니까요. 펌프가 팍 밀어주고요. 자, 부족한 부분. 자, 물을 썼으니까 남은 물은 어떻게 해야죠? 채워줘야겠죠? 그 남은 물은 이제 일반 수도에서 쭉 채워주면서 또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급탕입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할게요. 난방은 핑크색, 급탕은 노란색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을 좀 마쳤고요.
자, 이것은 좀 어려운 설명인데 모르시면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난방 이야기했죠. 자, 난방에서 공급 온도가 44도고요. 아파트에서 다 쓰고 돌아왔으니까 온도가 팍 내려가, 10도 정도 팍 내려갑니다. 그래서 공급 온도, 환수 온도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공급 압력은 당연히 세야겠죠. 압력, 그, 이전에 이제 펌프로 팍 밀었으니까 공급 압력은 당연히 세겠죠. 펌프를 밀어줬으니까요. 그래서 공급 압력은 이제 5바고요. 환수 압력은 4바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층부에서요, 높은 압력 12바를 쓴다고 생각해 보시죠. 1층에서 5층인데 고출력 펌프로 난방을 쓴다고 하면은 난방이 그냥 휙휙 빨리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펌프의 성능 때문에 저층, 중층, 고층으로 서로 이제 열교환기 세 개로 나누는 겁니다. 당연히 고층에는요, 높은 압력을 줄 수 있는 고성능 펌프를 쓰겠고요. 저층은요, 낮은 압력을 줄 수 있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펌프를 써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야 저층과 고층 간에 서로 압력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게, 아파트에서는 난방관과 급탄관이 따로 있습니다. 난방은요, 그냥 난방을 시키는, 한마디로 우리 바닥을 지나가는 따뜻한 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난방이고요. 자, 난방수는 당연히 더럽습니다. 같은 물을 계속 돌리기 때문에요. 물이 굉장히 더럽죠. 그리고 급탕은요, 따뜻한 물이죠. 당연히 물이 깨끗한 물입니다. 그리고요, 환수 온도도요, 2, 3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샤워실에서 따뜻한 물을 쓰고 그냥 하수관으로 내려가죠. 근데 미처 쓰지 못한 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온도가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압력 자체도 이제 딱히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요. 제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쓴 물은요, 이제 배수 펌프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돼야겠죠. 아파트에서는 쓴 더러운 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요. 배수 펌프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은 빨간색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은요, 수도고요. 자, 제가 중요한 거 쓰겠습니다. 파란색은 뭐라고요? 수도관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요, 급탄관, 온수죠. 이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요, 분홍색은요, 이제 난방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요. 자, 빨간관은 소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기본적인 체크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지금 카톡에 며칠이라고 적혀 있었죠? 12일이라고 적혀 있었죠? 자, 열교환기 성능 점검표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제가 열교환기는 아까 전에 실컷 설명한 겁니다. 자, 열교환기 제가 뭐라고 했죠? 자, 매우 뜨거운 지역난방 물과 아파트에서 사용하기 위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열을 교환하는 게 열교환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열교환기 이제 전체 사진을 한번 찍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 사진은 어디서 찾냐면요. 자, 제가 아까는 실컷 카톡방 초대했죠. 자, 여기서 이제 열교환기 사진을 찾습니다. 자, 열교환기 사진이요. 자, 여기 이제 난방 열교환기 저층용 있네요. 사진 예쁘게 나온 것을요. 한번 찾아봅니다. 자, 여기 열교환기 사진 예쁘게 나왔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을 누르면요. 문서 카카오톡 받은 파일에 저장이 돼서 저장을 이렇게 누르고 예라고 누르면은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엑셀로 돌아와서요. 이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그림 바꾸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분명히 문서에서 카카오톡 받은 파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이 사진이었죠. 이 사진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우면요. 자, 자세히 날짜로 봐서 지금 방금 전에 받은 사진이니까 자, 뭔가 검색이 잘 여기 있게 열교환기 사진들이 이제 많이 뭉쳐 있네요. 자, 아까 전에 여기 있네요. 자, 열교환기 사진을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으로 그림 바꾸기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뭔가 작업을 복귀시키고 싶으면은 컨트롤과 Z를 눌러줍니다. 뭐라고 했죠? 컨트롤과 Z를 눌러서 작업을 복귀를 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사진들을 쭉 보고요. 이제 사진을 또 바꾸고요. 아까 전에 받았던 사진 있었죠? 그 사진 가지고 좀 바꾸고 자, 사진 찾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네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자, 사진 저장. 사진 헷갈려 죽겠습니다. 저는요, 그냥 바탕화면에다 저장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하고요. ESC 눌러서 이제 닫아주고요. 여기서 그냥 사진 교체, 그림 바꾸기 하고, 바탕화면 가서 그냥 바꿀게요. 저도 헷갈려 죽겠습니다. 사진 교체, 그림 바꾸기, 바탕화면에서 아까 전에 다운받은 거요. 여기서 좀 이제 큰 아이콘으로 보면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자, 그리고 열교환 효율 점검. 자, 열교환기에 게이지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열교환기에 게이지가 나타난 사진. 자, 카카오톡에서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게이지 사진 있죠? 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귀찮으니까요. 그냥 바탕화면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탕화면에서 이제 그림 바꾸기 눌러서 약간의 바탕화면에서 다운받은 거 이제 누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게이지 사진 붙여도 되는데 내가 좀 예쁘게 사진을 오리고 싶다 하면은 자, 여기서요. 괜찮은 사진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전체 이제 시스템에서 이 사진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난방, 공급 환수, 압력까지 다 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잘 보세요. 컨트롤 알트 S. 아니죠. 컨트롤 윈도우 S. 잠깐만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서요. 윈도우 화면 캡처 단축키, 윈도우 로고키, 쉬프트 S를 동시에 눌러야 합니다. 자, 윈도우 쉬프트 S를 동시에 누르면은 자, 이렇게 화면이 약간 검해집니다. 그리고요,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로 원하는 것을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제 이 사진이 저장이 돼서요. 여기서 컨트롤 V를 눌러서 아까 사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사진 크기는요, 이거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 크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열교환기 끝났고요. 이제 열교환기 온수입니다. 자, 난방과 온수가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죠? 색으로 구분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온수 열교환기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에는 어떻게 찾냐고요? 뭔가 노란색이 많이 들어있으면 온수입니다. 자, 여기 저층용 급탕 열교환기가 있습니다. 급탕이 뭐라고 했죠? 온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가 붙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사진이 각 주제별로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쭉 해서 바꿀 부분이 있으면은 바꿔가면서 작성을 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팽창 탱크도요. 한번 제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팽창 탱크 하고요. 팽창 탱크 사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팽창 탱크가 뭔가 탱크면 동그랗게 생겼겠죠? 자, 동그랗게 생긴 펌프를 팽창 탱크를 찾습니다. 자, 여기 팽창 탱크 있네요. 동그랗게 생겼죠? 자, 이것을 저장해서, 이제 귀찮으니까 바탕화면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요, 사진 교체를 눌러서, 이제 아까 전에 바탕화면 저장한다고 했죠? 이걸 눌러서 교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팽창 탱크 사진 아까 전에 있었던 거, 이제 균형이 불상태니까 바깥 화면만 보면 되니까요. 여기서 눌러서 교체해주고, 여기서 눌러서 교체해주고요. 설령 잘못됐으면은 딜리트 눌러서 지워줍니다. 그리고요, 컨트롤 Z로 수정한 것을 복귀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명판과 게이지 사진이 필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가서, 자, 명판을 보고요. 저장을 누르고, 바탕화면을 누르고요. 명판 했고요. 그 다음 이것도 저장, 그 다음 또 바탕화면에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명판과 게이지를 이렇게 사진을 넣어줍니다. 자, 이게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엉뚱한 사진이 지금 들어있다 생각을 해볼게요. 자, 뭐든지 컨트롤 C, 컨트롤 V로요. 복사해서 붙이는 것을 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엉뚱한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른쪽에서 그림 바꾸기를 해서요. 이제 제가 분명히 명판과 게이지라고 했죠. 게이지 넣어주고요. 한번 눌러서 이것을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명판 사진을 넣습니다. 그림 바꾸기에서 아까 전에 명판 사진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잘 모르시면요.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할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팽창 탱크 부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안전 밸브는요. 이 위에 있는 부분과 팽창 밸브 밑에 사진을요. 이것을 찍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펌프 성능 점검표입니다. 자, 펌프가요. 파란색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파란색은 급수 펌프라고 했죠. 자, 그럼 급수 펌프를 지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이 뭔가 들어가 있는 펌프입니다. 급수 펌프. 파란색의 예쁜 펌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란색이 있고 펌프가 보입니다. 자, 그럼 이게 급수 펌프네요. 자, 그러면 급수 펌프 사진을 찾았으니까 오른쪽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그냥 바탕화면에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요.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들어가서 사진 교체를 누르던가 마우스 오른쪽으로 그림 바꾸기를 하던가 하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시고 여기를 누르고 하셔야 합니다. 누르고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사진 교체를 하시고 사진을 찾아서 열기 누르면은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그리고 이제 샤프트라고 이제 펌프에서 좀 취약한 물이 셀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펌프와 배관 사이에 이렇게 물이 셀 만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또 사진을 찾습니다. 자, 여기 좀 취약한 부위죠. 자, 취약한 부위죠. 자, 여기 좀 취약해 물이 셀 만한 부위죠.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저장을 눌러서요. 바탕화면으로 갑니다. 저장 누르고요. 자, 사진 클릭하고 엉뚱한 사진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그림 바꾸기에서 아까 전에 봤던 사진 하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그림 바꾸기 해서 사진을 바꿉니다. 자, 그리고 뭔가 밑에 다른 사진이 있어서 지금 보기가 흉하지 않습니까? 딜리트로 지웁니다. 이것도 살짝 옮겨서요. 딜리트로 지웁니다. 아이고, 뭔가 딜리트로 지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샤프트 부분이 마무리됐고요. 자, 압력계
압력계 사진을 찾습니다. 자, 압력계 사진요. 자, 여기 압력계 사진 있고, 여긴 시트 압력계 사진 있고, 여긴 일반 압력계 사진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그냥 일반 압력계 사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장해가지고요. 바탕화면에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일반 압력계 사진을 바꾸겠습니다. 게이지 사진. 자, 일반 압력계 사진을 바꿨고, 자, 여기서 엉뚱한 사진을 지우고요. 이것을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살짝 변경시켜주면요. 사진이 더 예쁘게 진행되겠죠. 자, 소음기 사진도 제가 찾아서 넣은 겁니다. 소음 측정한 거요. 자, 배열인 등 과열 상태. 이것도요, 여기서 찾습니다. 자, 과열 같은 경우에는요, 열화상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열화상 사진을요, 찾습니다. 자, 열화상 사진을 찾는데, 아까 전에 펌프가 파란색의 이런 펌프였죠? 자, 여기서 바로 이제 열화상 사진이 있습니다. 오른쪽 눌러서요,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해서 열화상 사진을 찾고요, 열화상 사진을 넣어줍니다. 사진 교체를 눌러서요. 자, 이것도 사진 교체를 눌러서 이렇게 열화상을 찾아줍니다. 자, 앵커 볼트는요, 서포트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을 찾아서 넣습니다. 저 이상 전류 차단기는요, 이제 판넬 사진을 찍어주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찾냐면요. 자, 아까 전에 그 파란색 펌프 사진, 파란색 배관이 지나가는 펌프 사진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사진 판넬을 보고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기 점검할 때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좀 하자. 알겠어. 자, 이렇게 사진을 찾습니다. 자, 그 판넬, 자, 이게 좀 이제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게 전압을, 이게 측정하는 거고, 아까 전에 그 파란색 그 판넬을 측정하는 거. 자, 판넬이 이 모양이 아니었죠. 이 모양이 아니었고, 이 모양도 아니었습니다. 아, 이 모양이었죠. 지금 판넬이 이렇게 생겼었죠. 지금 파란색 펌프요. 그럼 여기 판넬 여는 사진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아까는 그 판넬 모양과 똑같죠. 이걸 저장을 해서 이제 여기 각종 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에요. 이걸 저장을 눌러서요. 이제 여기서 여기서 사진 교체를 해줍니다. 사진 교체. 자, 아까 전에 판넬 열었던 사진 교체, 판넬 열었던 사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진짜 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판넬 교체, 판넬 그 사진에서 저희가 전압을 잰 사진이 있습니다. 자, 382V고요. 그 다음 또, 암페어는 5.3A, 그리고 21kW입니다. 그러면 우선 급한 대로요. 자, 볼트와, 자, 암페어와 볼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눌러서 저장 눌러서요. 자, 380V는요, 펌프의 흔한 볼트입니다. 볼트 V 보이시죠? 382V. 그 다음 암페어는요, 5A.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바탕에서 저장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사진을 넣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넣었던 사진 넣고요. 그리고 여기서 암페어 사진, 아까 전에 넣었던 암페어가 써있는 5.2A라고 했죠. 5.3A, 예, 이걸 사진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펌프가 끝났습니다. 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에어컨 소음 상태는요, 에어컨 소음 측정하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천장에다 에어컨 소음을 측정하는 사진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에어컨
저희가 좀 에어컨 사진이 결국은 눈썰미 싸움입니다. 사진을 어떻게 빨리 찾냐. 자, 지금 에어컨 같은 게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제 에어컨 같은 게 보이니까 이제 여기서 에어컨 이제 풍량 측정을 이제 하네요. 자, 여기서 저장을 눌러서요. 바탕화면에서 풍량 측정하는 사진을 넣습니다. 사진 교체. 아까 전에 풍량 측정 사진 찾았죠? 그리고 전류 차단기는요. 자, 에어컨 판넬 사진은 제가 실제 누락해서 다시 찍은 거라서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전류 차단기 사진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요. 자, 여기서요. 지원을 누릅니다. 그럼 빠른 지원이 되죠. 빠른 지원을 더블 클릭하면은 저한테 전화를 하면은 제가 코드를 불러줄 겁니다. 거기서요. 그 코드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아직 로딩 중이라서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진 못하겠고요. 하여튼요. 이것도 설명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파일 저장에서요. 이 저장을요. 그냥 일반 저장을 하면 안 되고요. 가능한 한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서 매크로 통합 문서 이걸로 저장을 해주시면은 완벽한 저장이 돼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좀 생길 겁니다. 만약에 모르는 기기가 나오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해질 겁니다. 자, 보십시오. 기계 성능 점검 가이드 국토교통부라고 이런 검색어를 입력을 해서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PDF 파일과 HWPX 파일 두 개가 있습니다. 자, HWPX 파일은요, 최신 워드 파일이기 때문에요, 옛날 워드 파일이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눌러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늘 이 매뉴얼을 잘 보셔야 합니다. 매뉴얼 공부하지 않고 성능 점검 일을 하겠다 하는 거는요, 마치 기름을 두르고 불에 뛰어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을 다운을 받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설비 성능 점검 매뉴얼입니다. 자, 워드 파일이라서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르는 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제 보일러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성능 점검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보일러 성능 점검표가 몇 페이지에 있죠? 75페이지에 있죠? 75페이지를 봅니다. 75페이지로 봐서 보일러 성능 점검표를 봅니다. 자, 그래서 보일러는 어떤 것을 성능 점검해야 하는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노후 및 부지 상태, 버너 연소 상태, 화형 검출 상태, 운전하는 상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처음 보면 모릅니다. 자, 그럼 봅니다. 서류 확인은요, 점검표 확인하는 거고요. 외관 확인은 이제 노후 및 부지 상태, 이제 보일러가 오래됐는지 오래되지 않은지 확인해 보는 거고요. 자, 부속기 계기를 확인을 합니다. 버너 연소 상태 확인. 자, 이거 모르면은 저한테 설명을 기대하시기보다는 한번 봅니다. 구글하고 친해지셔야 합니다. 가스 보일러란 가스가 일정 압력과 물의 양호는 버너를 통해서 연소실에 연소할 때 한마디로 뭔가 태우는 장비만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시면 또 이미지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버너가
번호가 불을 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일러의 구조죠. 노통 보일러입니다. 자, 그래서 번호는 뭔가 태우는 장비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술에 대해서는요, 검색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번호 연소 상태 확인을 하고요. 수위 제어 및 급수 공급 상태. 자, 수위 제어 및 급수 공급 상태. 이것도 모르시겠으면은 검색을 해봅니다. 자, 보일러 수위 제어 및 급수 상태. 자, 구글 패턴이고요. 보일러가 연속으로 운전되는 동안 증기의 부하 변동이 생기면 수위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보일러가 이제 계속 뜨겁게 달구다 보니까요, 이제 수위 변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수위, 물의 높이를요,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급수를 조절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수위 제어 방식으로는 플로트식, 정급식, 차압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겠으면 또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전급봉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뭐가 있다고 했죠? 플로트식. 플로트식은 뭔가 떠있는 장비입니다. 자, 보일러 플로트식으로 이제 뭔가 떠있는 장비로 이제 보일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설명에 너무 시간이 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봅니다. 그 안전밸브가 뭔지 모르겠으면은 안전밸브 검색을 해 봅니다. 안전밸브 보일러 하면은 안전밸브란 보일러 운전 시 증기 압력이 규정 이상으로 상승할 때 고압의 증기를 대기 중에 방출하는 장비입니다. 안전밸브는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우리는요, 모든 걸 다 조사하면 좋겠지만, 저희의 현실상 모든 것을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죠. 자, 그래서 그럴 때는요, 과감하게 필요 없는 부분을 빼줍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아파트에서 주질 않습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과감히 뺍니다. 자, 그리고요, 가마 밸브를 도무지 찾지 못하겠으면 뺍니다. 자, 화형 검출기, 안전 음료 상태, 나머지는 다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배기가스 성분 측정, 이거 아파트에서 안 준다. 뺍니다. 그리고 셀을 없앱니다. 자, 헤더가 뭔지 모르시면은 그냥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구글 되게 잘 나와 있고요. 정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춥니다. 자, 그리고 줄 하나 삐뚤어졌다고 굳이 오래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래. 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작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유지관리 점검표 이상 없이 유지관리 점검표를 작성했습니다. 자, 물론 점검표를 직접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게 FM이지만 어차피 저희가 점검표 다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저희 점검표 그냥 붙이는 겁니다. 캡처해가지고요. 어차피 점검표 양식 다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노 및 부식 상태. 자, 보일러. 자, 노 및 부식 상태 대체 뭘 봐야 하냐? 장비의 외관 노 및 부식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 보일러의 계속 사용 검사를 실시한 경우 대체 가능. 케이싱 변형 파손은 없는가? 보온 마감 상태는 양호한가? 보일러의 계속 검사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현황 사진을 찍고요. 이제 적합. 이제 사유를 적으면 됩니다. 사유. 자, 케이싱 변형 파손이 없는가? 자, 전 이걸로 사유를 적겠습니다. 케이싱 상태 양호. 케이싱이라는 단어 모르면은 구글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자, 버너 상태. 뭔가 태우는 장비라고 했죠. 자, 태웁니다. 버너 연소 상태. 자, 연소 불꽃으로 연소 검사를 확인한다. 자, 그래서 연소 상태가 적절한가? 보일러 계속 사용 검사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보일러의 불꽃을 보고 확인하는 건데, 자, 그날따라 점검자가 이 사진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점검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쩌겠습니까? 지워야죠. 지우고 없애야 합니다. 방법 없습니다. 자, 지우고요. 이것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3번호로 수정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아예 번호를 다 없애버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라도 없애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다 번호가 흐트러질 텐데. 자, 그리고 수위 제어 및 공급 상태. 자, 어떤 판정으로 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판정 기준을 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작업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현황표나 점검표를 작성한 사람은 늘 쓰셔야 합니다. 자, 수량계를 이용하여 급수 검사 상태를 토출량 확인. 자, 수량계 있습니다. 여기에 물의 높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고 적합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부적합일 때는요, 당연히 점검자가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적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유. 자,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어떤 사유로 볼까요? 어디 보자. 예. 급수 펌프의 동작 상태에 따라서 수위 제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급수 펌프 동작, 급수 펌프 양호, 수위 제어 양호. 자, 이런 식으로 적합한 이유를 찾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 화형 검출기. 자, 이렇게 생긴 게 화형 검출기입니다. 자, 화형 검출기를 확인해 봤는데 화형 검출기가 사진이 없다. 뭐 어쩌겠습니까? 지우셔야죠. 근데 있다 싶으면은 현황 사진을 이제 집어 넣고요. 사유. 화형 검출 제거 시 경보 여부. 보일러 계속 검사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형 검출기가 지금 이것을 보일러가 작동되는데 이거 제거해서 테스트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있으면 좋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점검 기준을
고민을 한번 상의를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화염 검출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이 정도로 이제 점검 기준을 정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점검 기준이나 점검 방법은요, 이 양식대로 쓰셔도 되지만은 저희가 유도리 있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요, 고민하시고 잘 바꾸셔야 합니다. 이게 숙련도의 차이입니다. 자, 운전 압력 상태. 자, 운전할 때 압력 게이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하고, 이것도 잘 읽어보셔서 이제 설정 압력 이내 있으면은 이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적합으로 사진을 붙이고요. 압력 스위치. 자, 안전밸브 안전밸브의 압력 스위치. 자, 안전밸브 사진을 이제 사진 있으면 사진을 집어넣고, 안전밸브 정상 확인, 배기가스 성분 측정. 자, 여기는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우리가 장비가 있어서 배기가스 성분을 측정을 하면 가능할 텐데, 없으면 그냥 지웁니다. 어쩌겠습니까? 없으면 지워야죠. 에너지 사용량. 자, 만약에 아파트에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준다면은 당연히 이것을 서류를 붙여야 하는데, 없다 싶으면은 지워야겠죠. 자, 근데 만약에 아파트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줬다. 자, 보십시오. 예를 드는 겁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줬다 하면은 그걸 넣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가 딱히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줬다면은, 자, 이것을, 자, 제 캡처량을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윈도우즈 키 쉬프트 S입니다. 이걸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적습니다. 이 밑에다요. 에너지 사용량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유 에너지 사용량 양호,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가마밸브 제가 못 찾겠다고 했죠? 가마밸브 지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됐네요. 1, 2, 3, 4, 5, 6, 7, 8. 헤더 압력 스위치, 운전 압력 상태 해서 (1, 2, 3, 4, 5, 6, 7, 8) 유지관리 점검표, 노 및 주식 상태, 수화 운안보, 화염 검출기. 안전밸브. 그래서 한 페이지에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가게 이제 하는 겁니다.
에너지 사용량 분석으로 이제 바꿨죠. 그럼 맞춰줍니다. 에너지 사용량 분석. 헤더는 그냥 뭐 지웠다고 가정해봅시다. 에너지 사용량 분석. 자, 이렇게 해서 점검 항목을 다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시트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엑셀이든 한글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보고서는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황표와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붙여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황하니까, 자, 여기서, 자, 첫 페이지 다시 가봅니다. 다시 가서, 성능 점검표가, 이걸 봤었죠?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보일러 성능 점검표입니다. 근데 성능 점검표 앞장에 보일러 성능 점검표라고 이제 예쁜 서식이 있습니다. 226페이지를 보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226페이지 봅니다. 자, 그리고요, 보일러 성능 점검표. 자, 서식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걸로 좀 예쁘게 서식을 꾸며줍니다. 보일러 성능 점검표. 점검자, 점검일자, 설치 위치는 수동으로 직접 적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지 번호 수위 제어, 자, 가마 밸브 빼고요. 헤더도 빼기로 했죠. 1, 2, 3, 4, 5, 6, 7, 8, 9 하나만 빼면 되네요. 화형 검출기, 유지관리, 노홍 일부식, 수위 제어, 화형 검출기, 운전 압력, 안전 밸브.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합니다. 자, 한글 엑셀하고 틀려서요, 칸수가 맞아야 칸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그래서 여기서 F5를 누르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요, 셀 나누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11줄로 해서요, 셀 지우기, 셀 지우기, 그리고 여기서 셀 합치기. 셀 수가 맞아야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를 이제 예쁘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다 통과가 됐으니까 보고서를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없으면은 이제 통과가 안 되면 저희가 미리 이야기 해줍니다. 점검 결과가 이상 없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가운데 점검자, 나 점검일자 2023. 네, 맞추겠으면 1월 12일이었죠. 보일러실.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1번. 자, 언제나 문서는요, 깔끔해야 합니다. 한 페이지에 하나나 2개 정도만 들어갈 수 있게요.
이것을 파일 저장하기 해서 바탕화면 보일러 성능 점검표로 저장을 해서 저한테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요.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 대응해야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늘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한 매뉴얼을요, 꼼꼼히 보시면은 늘 해결이 됩니다. 자, 이상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